자, 삼성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약세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2.8%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자, 삼성전자 최근 며칠 쌍봉 때리고 그리고 좀 밀려 내려오는 이런 흐름들 보이고 있었죠. 이 삼성전자가 올라 들어오면서 이제 근래 이제 가파르게 하락세를 보였던 반도체 주들 같은 경우도 주르륵 오늘은 좀 더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아직 뭐 그렇게 크게 강한 흐름들은 아니고요. 저쪽에 보면 반도체 이쪽 라인에 TLB, 두산 테스나 테스, TCK, 심텍, 동진, 이오테크닉스, GST, HP, SP, 유진테크, 뭐 대덕전자, SNS, KC텍, 반도체 유명 소부장 종목들 다 같이 다 오르고 있죠. 오늘의 경우는 이제 소재주, 그다음에 부품주, 장비주까지 대부분 다 최근에 이제 조정을 조금 많이 받았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종목 중에 하나였던 이 TLB 같은 경우도 단기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반등 나면서 다시 붙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삼성전자 쪽 같은 경우에 자, 이 하반기에 우리가 섹터 테마 동향에서 삼성전자 쪽에 뭐 최근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구글 그다음에 브로드컴 이 이슈 가지고 이제 꽤나 많이 올랐죠. 하반기 반도체 랠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주도주 역할을 했던 게 HBM이 아니라 3D 낸드죠. 그래서 이제 거대 빅2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이슈로 접근이 되게 되는데 이제 HBM 쪽의 이슈라 그러면 하이닉스가 우위 그리고 기존의 레거시 쪽이라 그러면 삼성전자가 우위 이런 상황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쪽 같은 경우는 3D 낸드가 계속해서 많이 올리니까 대표적인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 왕창 올랐던 거 심텍, 테스, 원익 RPS 같은 경우도 신고가 들어갔던 종목이고요. 이렇게 올랐던 거. 얘들이 지금 다 하반기에는 주도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예전에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테크잉이라든가 테크잉이 뭐 올랐다면 무너져 내려버렸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낸드주, 디램주 이런 쪽에 이제 주도적으로 올라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 역할에는 결국에 D램 공급 부족 이런 쇼티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역할. 단기적으로는 이런저런 AI 관련 이슈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모멘텀들이 많이 작동이 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결국에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큰 사이클이 되돌아들고 있다. 그래서 HBM뿐만이 아니라 낸드라든가 D램 쪽까지 이제 다 부족해요. 다. 모두 다 부족하죠. HBM은 HBM대로 그리고 낸드는 낸드대로 일반 D램이라든가 이런 쪽까지 지금 다 부족한 사이클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종목들 같은 경우에 투자가 다시 재개되고 그리고 이렇게 헤매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다 올라 들어오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일단 내년도에는 다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예고 전망치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전망치 나오면서 PR이 9.68배 이제 많이 낮아졌죠. 그렇죠. 실적 변화폭이 워낙에 크니까요. 그전까지 삼성전자가 18배, 올해 기준으로는 18배라 역사적으로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중에서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에 속했다라고 하면 이제 9.68이 되면 기존에 삼성전자가 항상 시장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그러니까 지금은 그 케이스보다 더 낮죠. 실적 전망치가 워낙에 높게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이런 쪽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 오늘 이제서 증권사 이렇게 시황 쪽을 쭉 이렇게 열어놨더니 자, 이거 한번 쫙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이게 쭉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뭐 갤럭시 Z 트라이폴더 완판 재입고 2분 만에 거 이런 거 이제 삼성전자 올라가는 이슈가 못 되고요. 지금 디스플레이하고 휴대폰은 종목 개별 종목 쪽에는 이슈가 될지 몰라도 이 삼성전자를 끌어올린 쪽에 이슈는 되지는 않습니다. 올드 이코노미 저거는 이제 미국 증시 얘기에 이제 뒤늦게 헛소리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우리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제 소비주들 같은 경우에 이게 나오고 있죠. 이제 이런 쪽 같은 경우 이제 연말 소비 시즌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제 이게 돌아오고 그런 거 삼성전자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쭉 아래로 이제 내려가서 보면 오늘 아침 같은 경우를 보다 보면 자, 이게 볼까요? 이게 자, 푸른 피의 힘 대신증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앞에도 보면 뭐 기지개 켜는 대장주 그다음에 아래쪽에 쭉 또 내려가 보면 삼성전자 여전히 저평가 영역
삼성전자 젤리오앱상 삼성전자 내년 메모리 부분 호실적 뭐 지금 이러고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예? AI 투자 우려에도 더 오른다 이러고 지금 계속 여전히 저평가됐다. 예? 이러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뉴스 나와 있는 것만 보면 증권사들이 무더기로 추천한 것 같이 이렇게 보이죠. 언뜻 보면 제목이 저렇게 다 뽑혀 있으니까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온 대신증권을 제외하고 전부 다 지금 하나증권의 리포트 한 개 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증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추천하려는 것처럼. 자, 이거 다 하나증권이에요. 이거 전부 다. 대장주 기지개편다. 여기서부터 지금 하나증권이고요. 그러니까 하나증권이 내놓은 레포트 하나 가지고 제목만 이렇게 언론사들이 다 다르게 뽑은 겁니다. 대장주 기지개편다. 하나증권. 자, 그러니까 하나증권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영향력이 있는 이런 증권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죠.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 저평가됐다. 하나증권. 반도체 경쟁력 해봐. 이거 다 하나증권이죠. 다 하나증권이에요. 이거 하나증권이고요. 하나증권이고요. 지금 제목만 다 다르게 뽑은 거예요. 제목만 다 다르게.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여기서 다른 쪽에 이거 메모리 부분 호실적, 밸류에이션 저평가.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언론 이게 리포트를 싣는 언론사에 따라서 각기 다른 라인 가지고 지금 다 뽑아내면서 그래서 하나증권이 앞에 가기도 하고 뒤에 가기도 해가지고 언뜻 창으로 이렇게 대충 보게 된다 그러면 증권사들이 무더기를 추천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대신증권 거 하나, 푸른 피햄 이러는 거, 요거 이제 하나 있는 거, 앞에까지 해서 기지개 켜는 대장주. 다 하나증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보면 앞서 이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린 것처럼 내년에 이익이 다시 80조 들어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재용이 다시 삼성전자의 등기이사로 올라올 거다. 요거 같은 경우도 일단 모멘텀이 될 수가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 책임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려쓰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부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저평가 쪽에 있는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지개켜는 대장주 이런 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삼성전자 대장주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당연히 지수도 올라 들어가게 돼 있고, 그럼 또 반도체주들도 올라 들어오게 돼 있고, 시장도 또 올라 들어오고, 뭐 불만이 있을 영역은 없어요.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뭐 하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부풀리는 케이스에 한 회사가 한 얘기를 전체인 것처럼, 그렇죠? 전체인 것처럼. 요렇게 들어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이제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면 그건 걔 생각, 그건 네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전체 컨센서스로 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전체 컨센서스로는 올해 뭐 이익이 1,000억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00억이 나올 거라 가지고 예를 들면 저 강세업 정도 같은 경우에서 PL 20배 수준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경우 이거 추천할 경우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증권사 하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체 컨센서스 는 이익이 1,000억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얘들은 컨센서스를 올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 종목에도 그렇죠. 하나증권의 경우에 컨센서스 실적 추정치 상향 그리고 지금 이렇게 때려놓은 거 저평가 이렇게 때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억이 전체는 컨센서스가 1,000억이 나올 거라 그러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보다 더 올라갈 거다 이거야. 그래서 이익을 200억, 1,300억, 뭐 혹은 1,500억 수준으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0억으로 이렇게 이익을 올려놓고, 그럼 여기에 빈다면 1,500억으로 잡으면 1,000억일 때 선행 PR이 20배였다라고 하면, 20배였다라고 하면, 그럼 이게 1,500으로 떨어지면 PR이 쭉 내려가게 되죠. PR이. 이익치 전망치를 지금 쫙 잡아당겨 놓았으니까. 그럼 PR이 쫙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려간 데다 대고, 그리고서는, 저평가, 극저평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 혼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대부분의 시각이 같아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걔 혼자 그렇게 우긴다고 그게 진실이 되는 거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게임 장난질들을 굉장히 많이 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가지고 이렇게 돌려먹기로 이럴지는 몰랐어요. 자, 지금 아침부터 개장 전서부터 지금 하나증권 리포트 가지고 지금 몇 번을 쳐돌리는 겁니까?
지수가 이제 어제 워낙에 낙폭이 컸으니까요. 뭐 이거 역시 낙폭이 컸으니까 삼성전자도 좀 올라주고 그래야 주가가 올라 들어올 테니까 뭐 불만 사항은 없는데 요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실적을 어마어마하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앞쪽에는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요. 앞서 사이클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반도체 슈퍼노면서 메가 사이클로 진입되고 있다. 삼전 SK 하이닉스 최대 수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럼 하이닉스는 효과를 못 받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지금 저평가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익이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아까 넣은 것처럼 9.6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역사적 저평가다 이런 얘기까지 그게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로 보겠습니다. 반도체가 메가 사이클에 들어가면 그 수혜를 삼성전자만 수혜를 입습니까? 하이닉스는 수혜 못 입고요. 얘는 뭐 병신되는 종목이야? 이제 정점치고 하이닉스는 개작살 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보신 것처럼 하이닉스는 지금 리포트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메가 사이클을 기대라고 얘기하는데 하이닉스는 리포트가 없고 삼성전자만 나와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2.8이 올라가고 하이닉스는 0.7밖에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쪽 아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엔비디아가 밀려가니까 하이닉스는 숏으로 삼성전자는 롱으로 근래도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요런 쪽에 흐름이 들어가는 거야.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하이닉스에서 별 좋다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9.68배를 가지고 현저한 저평가, 역사적 저평가, 왕창 저평가, 슈퍼 저평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9.68배인 삼성전자가 메가사이클 타고 슈퍼 저평가라 그러면 초일류 저평가라 그러면 똑같이 메가사이클을 타고 PER이 6.2밖에 안 되는 하이닉스는 뭔데? 얘는 그냥 단지 병신일 뿐인 겁니까? 자, 이런 식으로 게임하는 거예요, 얘들. 계속 얘기 들었잖아요. 이 박스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침소봉대하고요. 나쁜 이슈 같은 거 지들이 패는 종목은 나쁜 이슈를 확 늘려가지고 부풀려가지고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지들이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막 반복해가면서 그냥 계속 같은 뉴스를 계속 돌려 제목만 다르게 해가지고 같은 뉴스 계속 뽑아 올리면서 해가지고 그 중에서 증권사 리포트 나오는 것 중에서 제일 목표가 높은 리포트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쫙 하면서 그냥 잡아당겨버리고 그걸 기준으로 그렇죠? 이런 형태로 벌어지는 게 바로 이 구간 박스 구간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서 여기서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지점에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고 하이닉스는 바보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를 갈아타든가 이런 형태로 거래하시는 거 아니고요. 이런 형태로 거래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들면 현재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일단 반도체를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앞에 놓은 것처럼 지금 낙폭들이 지금 워낙에 크지 않습니까? 지금 두산 테스나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에서 반도체 중에 상승률 상위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온 거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뱉어버렸죠. 테코인 같은 경우는 실적이 2분기 연속 어닝 쇼크가 나왔던 테코인 38선 아래까지 내려갔다 왔거든요. 요 같은 경우라 그러면 쌍바닥에서 지금 돌릴만한 기술적 흐름 아닙니까? 당연히 지수 저가 내려왔다가 지금 돌아 들어가고 있고 이런 게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이게 낙폭과대 반등을 끌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하고 이제 다시 가는 거야라고 보기에는 아직 조금 모자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도요. 이렇게 난다면 하이닉스도 추천을 해야지. 하이닉스는 왜 추천을 해서? 하이닉스는 저평가 아니야? 하이닉스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 메가 사이클을 못하는 종목이에요. 자, 그러니까 앞에 계속 얘기 드리던 게임 버리자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가게 된다면 그 다음 날 같은 경우 또 삼성전자를 패고 하이닉스를 당기고 이런 식의 게임 들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데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종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들 중에서 단순 낙폭과대 말고요. 이렇게 굉장히 좋았던 종목 중에서 좀 떨어져 있는 종목들 요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접근해서 나가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자, 이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얘기 드립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타를 치거나 할 만한 이런 종목들은 아니죠. 근데 반도체 쪽에 이제 조금 더 삼성전자가 올라 들어가고 하이닉스가 돌아 들어온다라면, 특히 이쪽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단타로 접근을 해가지고 짧게 뭐 한 3일 정도 이렇게만 하더라도 20% 30%씩 낼 수 있는 종목들 좀 많죠. 다른 쪽에. 그러니까 이게 오르고에 들어오시게 된다라면 이런 종목들도 또 다 찾아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르고 채팅 앱, 이거 각 앱 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오르고 ATM 스탁이라고 하는 저 빨간 화살표 저 앱이 나오죠. 저거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입장을 하시면 20여 분의 최고 검증된 최고 전문가분들이 이런 거 다 알려드린다는 얘기예요. 최소 경력이 10년 이상입니다. 최소 경력 10년 이상이라는 얘기는 반도체 슈퍼랠리 사이클만 최소 4번 이상 본 전문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알죠. 그래서 이번 저 앞쪽에 9월달에 저 반도체 랠리 나올 때 경우에 올라가는 순서대로 다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라가는 순서대로 다 짚어드렸잖아요. 차례대로 1라인 종목, 2라인 종목, 3라인 종목 해서 쭉쭉쭉쭉 다 골라드리고, 지금 보시는 이 TLB 같은 종목들, 이거 심텍보다 훨씬 센 종목입니다. 얘가 얼마나 강한 종목이냐면요. 그래서 저 앞에서부터 이거 추천 다 몇 번이나 여러분들한테 비교 분석해드리면서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이런 거. 심텍이 대장이고 선도인 줄 아는데요. 잘못됐어요. 이거 TLB가 선도예요. 이게. 심텍은 TLB 따로 들어오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끝내주는 종목들, 앞서 나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제가 다 발굴해가지고 찾아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던 종목들, 흔적 없어가지고 잘 모르던 종목들, 뒤에 이제 뒤따라서 올라올 수 있는 반도체가 흔들려도 들어오는 이런 종목. 이런 종목들도 다 구분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만 4번을 봤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여기 오르고 있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에서 잘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비장의 종목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라는 거. 그래서 오르고 쭉 이제 쭉 들어가신 다음에 저 전문가들 특히 하고 이제 접근 방식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그 중에서 이제 단타 칠 건 단타 치고 스윙할 건 스윙하고 홀딩할 건 홀딩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스타일대로 그러니까 전문가도 스타일이 틀리고 여러분도 스타일이 틀리니까 거기에 잘 맞춰서 나가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장과 관계없이 끝내주는 수익률 거두게 된다는 얘기죠. 자, 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200% 넘는 종목이 10개가 넘었거든요. 반토막계전 벌써 저 앞에 상반기에 벌써 반토막계 벌어서 다 들어간 거예요. 하반기에 점점 더블 들어가고 있잖아요. 계좌들이.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